아이 낳은 지 정확히 100일 되던 날, 어릴 때는 100일 되면 사진관 가고 가족이 다 모여서 축하하던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나도 결혼하고 나면 우리 아기 100일상은 예쁘게 해주자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요,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그날 아침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오늘 100일이야. 작게라도 같이 밥 먹자.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으며 말했죠. 아, 맞다, 축하해. 근데 오늘 회식 있어서 늦어. 저는 말했어요. 아기 100일인데 1시간만이라도 같이 있어주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사람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애가 뭘 알아? 넌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예민해져 있어? 그 말 듣는데 속이 확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나 집에만 있잖아. 그래서 더 힘들어. 그래서 더 오늘만큼은 같이 있고 싶었어. 그 말이 그렇게 잘못된 말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속옷 갈아입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쉬어. 신경 쓰지 마. 100일상? 그런 거 요즘 누가 해? 그날 밤 나는 애기랑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에선 가족 예능이 나오더라고요. 다 같이 웃고 애기 손잡고 우리 가족 최고 그런 소리 들리는데 나는 너무 슬펐어요. 아기가 100일 된 날, 난 축하 한마디 없이 혼자 식탁에 앉아서 찬밥 먹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말이 하나 있었어요. 이혼하자. 출산 전까지만 해도 우린 평범했어요. 싸울 땐 싸웠지만 그래도 서로 미안하다 말할 줄은 알았고 주말이면 같이 장도 보고 TV 보며 같이 웃기도 했죠. 그런데 아기를 낳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산후조리원 퇴소하던 날 남편은 짐 옮기는 것만 도와주고 금세 나가버렸어요.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고 그날 밤 혼자 애 안고 울었어요. 그땐 몰랐죠. 그때부터 그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걸요. 하루는 제가 너무 아파서 당신 오늘은 재택 안 돼? 물었더니 그 사람 짜증을 냈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몸 회복됐으면 정신도 좀 차려. 그 말 듣고 한참 말이 안 나왔어요. 아이 낳고 밤마다 1시간 간격으로 깨야 했고 수유, 기저귀, 열 체크 모든 걸 혼자 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요. 이유는 딱 하나. 애 울음소리에 잠을 못 자겠어. 그 사람에겐 잠이 중요했고 나한텐 사람이 필요했어요.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한 번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예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아기 예방접종하러 혼자 다녀온 날 집에 오니 남편이 다른 여자랑 통화 중이었어요. 소리 낮춘다고 했지만 내 귀엔 다 들렸죠. 오늘도 힘들었어? 그래도 너 목소리 들으니까 풀린다. 그날 아기 옆에 눕혀두고 혼자 화장실 가서 울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이 결혼 이젠 끝내야겠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늦게 들어오고 집에 있어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않았죠. 한 번은 아기가 열이 나서 밤새 안고 재우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남편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몰래 다가가 보니 영상통화 중이었어요. 그 여자 화면 속에서 남편에게 피곤하지? 하며 눈웃음을 지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넌 날 이해해 주니까 좋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난 지금 이 집에서 아기 열 시키며 밤새고 있는데 그 사람은 딴 여자한테 위로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사람 말 돌리려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요즘 너 너무 예민해. 그래서 핸드폰 보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단번에 거부했어요. 사생활이야. 너도 좀 선을 지켜. 그 순간 속이 확 끊어졌어요. 사생활? 가족인데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인데 그게 사생활이야? 그 사람 소리 질렀어요. 그럼 너도 보여줄 수 있어? 맨날 내가 옳고 넌 피해자처럼 굴지 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날 가족이라 생각했을까? 그날 밤 저는 몰래 그 사람 핸드폰을 봤어요. 잠든 틈에 지문을 가져다 댔죠. 그리고 봤어요. 수개월 전부터 계속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음성, 보고 싶다는 말까지.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끝났구나. 이 결혼, 이 가족, 이 사람. 이미 나는 혼자였구나. 그날 밤 핸드폰 속 증거들을 캡처해 두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걸 시어머니한테 보여줘야 하나? 사실 그분은 저한테 항상 참한 며느리라며 예뻐해 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말이라도 해줄까 싶었죠. 다음 날 애를 안고 시댁에 갔어요. 남편은 외근 나간다며 나갔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 핸드폰을 보여드렸어요. 처음엔 말도 없이 보시더니 잠시 후에야 말문을 여셨어요. 이거 진짜 이 아이야? 네, 어머니. 몇 달 전부터 이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어요. 아휴, 남자들은 원래 좀 그래.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니, 이건 바람이에요. 배우자가 있는데 아이도 갓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분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도 좀 참아. 아기 100일도 안 됐는데. 이혼 얘기하고 다니면 누가 좋게 보겠니? 그 말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가정을 깨려는 게 아니라 깨진 걸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참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깨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딱 잘라 말하셨어요. 그래도 남편 자리는 남편이야. 지금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이 집에서 나만은 나를 지켜야겠다. 이제는 누구도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뒤 남편이 샤워 중일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 여자 이름이었죠. 보고 싶어요라는 미리 보기 알림.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확인했어요. 확실하게. 갤러리 폴더, 그 안엔 숨김 앨범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놀이공원에서
서로 셀카를 찍고 맛집에서 웃으며 포크를 들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이 차곡차곡 저장돼 있었어요. 어떤 사진은 남편이 그 여자 손을 꼭 잡고 찍었더군요. 그 표정, 저랑 있을 땐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얼굴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끝났구나. 내 감정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죽었구나.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메일을 열고 법률사무소에 상담 신청을 넣었어요. 제목은 배우자의 외도 이혼 상담 요청. 다음 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사람 한숨 쉬며 말했어요. 또 그 얘기야? 그래서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이번엔 말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줄게. 그 사람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더니 끝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안하다. 잠깐 흔들린 거야. 그 말에 저도 조용히 말했어요. 난 잠깐 무너졌고 이제 이 결혼은 더는 의미 없어. 남편은 무릎을 꿇고 한참을 빌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사랑은 배신보다 먼저 끝나 있었다는 걸. 이혼 결심을 한 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엄마였어요. 평생을 가정 지키며 살아온 분이라 내 선택을 이해해 줄까? 망설였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전화로는 차마 못 말하겠어서 아기를 안고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현관 앞에서 웃으며 맞아줬고 밥상까지 차려주시더군요. 그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 식사가 끝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 딴 여자 생겼어. 사진도 받고 영상통화도 직접 들었어. 애는 내가 혼자 키울 거야. 말을 마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어. 늦지 않았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와르르 터졌어요. 엄마가 이해해줘. 그럼 나도 너처럼 참고 살았지만 그래서 후회 많이 했어. 너 인생 살아. 그날 밤 친정집 이불 속에서 아기와 둘이 누워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날이 가장 큰 안식을 준 날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친정에서 며칠을 지낸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상담실 한쪽에 조용히 아기를 눕혀두고 서류를 꺼냈죠. 이혼 원인 배우자의 외도, 혼인 기간 약 1년 반, 자녀 생후 100일 아이 1명. 변호사는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읽더니 말했어요. 증거 충분하시고요. 상대가 합의 거부해도 재판 이혼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고 싶어요. 꼭 이혼하고 싶어요. 며칠 뒤 남편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됐어요. 그 사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어요. 야, 너 진짜 미쳤어? 100일 된 애 엄마가 이혼 소장이나 보내고. 전 조용히 말했어요. 100일 된 애 엄마한테 영상통화한 건 당신이잖아. 그제야 그 사람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을 바꾸더군요.
한 번만 더 기회 줄 수 없냐? 애 생각은 안 해? 그 말이 정말 비열하게 들렸어요. 그럼 애 생각해서 지금까지 내가 참았던 것도 생각 좀 해봐. 내가 참았던 시간, 내가 안고 울던 밤들,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저보다 더 좋은 사무실이더군요. 곧바로 반소장을 냈고 내용은 이랬어요. 아내의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고 나에게 반복적인 폭언과 무시를 했음. 나는 외도로 위로받을 수밖에 없었음. 그 말이 법정에 제출됐단 사실이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변호사에게 딱 하나만 부탁했어요. 이혼은 꼭 받아내되 양육권은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아요. 남편 측은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양육권은 남편 쪽이 가져간다. 그 문장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아기를 안아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밤새 아기 열날 때 달래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기록해 둔 것들을 하나하나 꺼냈죠. 수유 시간표, 병원 진료 내역, 남편이 부재했던 날짜들. 남편은 출산 당일부터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전적으로 아내에게 의존했고 현재 외도 정황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제 변호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러자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너 지금 가정을 망치는 거야. 이 아이 우리 집 핏줄이야. 남자애잖아. 그 말에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핏줄이면 좀 더 책임졌어야죠. 며칠 뒤 시댁 가족들이 친정에 찾아왔어요. 합의하자. 이혼은 하되 아이만큼은 두면 안 된다.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없는 게 아니라 책임 안 지는 사람이 아빠인 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날 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 이 아이한테 널 지켜준 엄마가 있다는 걸 보여줘. 그리고 저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누가 뭐래도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재판을 며칠 앞두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과 거주지 관련 자료 요청 중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거기엔 남편 명의로 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가 있었죠. 주소는 우리가 살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 계약 날짜는 출산 예정일 3일 전이었어요. 그제서야 다 맞아떨어졌어요. 왜 그가 출산 후 늦게 들어왔는지, 왜 핸드폰을 집에서도 붙잡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여자와 영상통화할 때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은 그 집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출산 직전부터 이미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그 오피스텔엔 그 여자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기록까지 있었어요. 정말이지 처음으로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아기 낳느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딴 여자랑 새 보금자리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언제부터
날 떠난 거였을까? 저는 증거 서류를 한 장 한 장 차분히 정리했고 마지막 장엔 이 말을 손글씨로 적어 넣었어요. 이 아이의 엄마로서 더는 이 사람과 같은 가족일 수 없습니다. 그 주 금요일 재판 전 마지막 조정기일이 열렸고 양육권과 위자료에 대한 판사의 중재가 이어졌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이미 분위기를 감지하고 결국 조정에 동의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끝내 이혼을 원하십니까? 저는 아기를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이와 제가 살기 위해서 이 결혼은 끝내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아기를 안고 한참을 있었어요. 무슨 감정인지 딱 잘라 말할 순 없었어요. 시원함, 슬픔, 허무함, 그리고 해방감. 엄마는 이제 괜찮아.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자. 아기 볼을 만지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의 바람은 유난히도 따뜻했죠. 친정으로 돌아와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어요. 밤중 수유도 기저귀 가는 것도 이젠 제법 익숙해졌어요. 무섭고 막막했던 그때와 달리 이젠 이 아이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기로 했어요. 시댁에선 그 뒤로 연락이 없었고 남편도 더 이상 양육권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위자료와 양육비는 법원 결정대로 책정됐고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딱 그 금액만 들어왔죠. 그리고 저는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엔 매달 작은 금액을 입금했어요. 이건 엄마가 지켜낸 삶의 증거야. 아이 100일 사진은 결국 찍지 못했지만 돌 사진은 예쁘게 찍을 거예요. 그땐 진짜 가족이니까. 웃고 있는 엄마와 세상 편하게 잠든 아이. 그게 우리 가족의 시작이니까요. 혼자라는 건 두렵고 막막하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믿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사람 없다고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더 강해진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외롭고 가장 흔들리는 시기에도 우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엄마라는 이름이든 여자라는 이름이든 무너지지 않는 나 자신이든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과 용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사연이었습니다.